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혹은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와는 생각이 좀 달라지지는 않았나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우선은 직장 하면은 요즘에 그런 표현 쓰나 모르겠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 네, 요즘은 평생 직장이란 말이 좀 많이 사라졌죠. 거의 네. 없죠 요즘엔. 그 혹시 2년 전에 네. 조용한 퇴사 뭐 이런 신조어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조용한 퇴사라는 의미는 일은 계속 하는데 최소한만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신조어였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회사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요즘은 이 단순히 덜 일하겠다 해서 좀 바뀌었고요. 일 자체를 이제는 좀 새로 정의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고 또 이제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직장이 이제는 내 정체성이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갈아탈 수 있는 무대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좀 빠르게 대체하게 되면서 그렇죠. 내가 이 AI를 통해서 좀 위협받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시면서 다양한 근본적인 직장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되면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대체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직장은 본인의 꿈을 펼치는 무대라는 인식이 있는 거고요. 오, 네.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AI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기술직을 선호한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네, 맞습니다. 이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른바 좀 전문직이나 사무직이 사회적으로 좀 더 각광받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화이트 칼라. 네. 그런데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이 AI 기술이 그런 사무직 업무를 좀 빠르게 대체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 손으로 만드는 일,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직업이 AI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요런 생각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기술직입니다. 손으로 직접 움직이고 만들고 창조하는 직업들이죠. 실제로 취업 포털 사람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 중 약 80%가 이 기술직 취업에 아주 긍정적인 의향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답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는 이 능력이나 노력한 만큼 딱 벌 수 있어서 좋다. 굉장히 공정한 것 같다라는 인식이 많았고요. 또 비교적 정년 없이 계속 좀 일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AI가 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고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라는 이런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유튜브에서 좀 많이 포착이 되는데요. 유리창을 맑게 닦는 이 고층 청소 작업자의 하루라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 필름을 정교하게 붙이는 이런 현장 영상들, 이런 기술 노동을 담은 브이로그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은근히 빠져들어요. 그런 거 보면. 맞아요. 또 최근에 제가 우연히 봤는데 유리창을 닦는 유튜버예요. 그게 직업인데 네.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더러운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사장님 제가 그냥 유리창 좀 닦아드려도 될까요? 깨끗하게 닦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막 때 빼고 광내고 이런 영상 사람들이 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료로 해드리는 거야. 네. 그럼 사장님이 명함 달라고. 오. 명함 주워라. 다음에 내가 이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건 진짜 AI가 못하겠다. 맞아요. 사람에게 또 접근하는 그런 일이니까요. 네. 실제로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이 젊은 층을 포함해서 실기 중심의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자격증을 좀 살펴봤더니요. 지게차 운전기능사 굉장히 인기가 이거 많이 많고요. 뜨다시더라고요. 네, 진짜 인기가 많고요. 또 한식조리 기능사, 제과제빵, 그리고 미용사. 요게 상위 탑5 안에 드는 자격증이었습니다. 모두 손으로 직접 해내야 하는 기술 기반의 직무들이죠. 실제로 이 채용 시장에서도 실무형 자격증 보유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런 자격증 취득도 늘고 있습니다. 진짜 지게차 운전기능사 이거 자격증 많이들 따시는데 경력직이 아니면 취업하기 어렵다고 해요. 네. 그래도 요즘에 스마트 공장에서 다 그 AGV, 뭐 AMR 해서
로봇이 운반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써먹을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 취득 쪽으로 네. 기술직을 또 선호하는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뭐 반짝 유행입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미국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Z세대가 대학 대신 기술직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가 나타났는데요. 공구벨트 세대라고요. 이 공구벨트는 우리가 각종 공구를 매달 수 있는 허리띠를 뜻하죠. 네. 이 고임금의 생산 기능 직군에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몰리면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값비싼 이 등록금을 들여서 대학을 나오는 대신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장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생애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한 이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새로운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빨리 시작하는 게 더 낫다. 네. 또 하나가 이직이 아니라 전직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네, 최근에는 이 같은 분야의 커리어를 확장하기 위해서 회사를 옮기는 이직 말고 완전히 다른 분야에 뛰어들겠다 하는 이 리셋 문화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처음부터 그냥 리셋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공과 아예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로 일하시던 분이 바리스타가 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업무 하시던 분이 반려동물 미용사로 전향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N잡이 고도화되면서 회사원을 하다가 작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디자이너인데 카페 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직무를 동시에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미래의 유연한 일자리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유학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예전에 유학이라고 하면 20대 초반에 대학 진학을 앞둔 나이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30대, 이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특징인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30대에 다시 유학을 떠나시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어서요. SNS에서는 퇴사 후 유학 브이로그, 직장인 유학 후기 이런 콘텐츠가 크게 늘었고요. 실제로 유학 컨설팅 업계에서는 30대 중후반의 고객층이 1, 2년 전부터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외 유학길에 오르지 않아도 최근에 국내에서도 대학원에 다시 진학하는 모습도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성을 더 갖추고 싶다. 또 직무 전환이나 경력 업그레이드를 노리기 위해서 야간 대학원이나 또 온라인 과정을 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남은 인생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기 위한 투자로 이런 유학이나 또 대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30대에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 달라진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긴 미래, 더 먼 미래, 인생 2막까지도 준비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신입보다도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글로벌 경험까지 뒷받침돼야겠다 해서 또 유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향성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공구 벨트 세대라고 해서 어릴 적부터 젊을 때부터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걸 또 기술직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한번 유학을 떠나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나이대별로도 각각 정말 열심히 사네요. 네, 맞습니다. 그 문자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걱정들 많이 갖고 계시네요. AI 시대에는 과연 자격증이 어떻게 될까? 0383님은 용접은 어떤가요? 특히 특수 용접. 사실 그 우리나라 지금 조선소 굉장히 잘 나가면서 그렇죠. 그쪽에서 일자리도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한동안 못 구하던 그런 인력을 또 해외, 네. 동남아 쪽에서 많이 또 수급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의 과거와 같은 정답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이 AI 기술이 빠르게 일자리를 재편하는 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직업만으로 평생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40세 이전에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자 하는 이런 가치관이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나다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 또 직업을 바꾸고 유학을 떠나는 이 모든 시도가 불확실한 시대의 나만의 생존 방식이자 또 나다움을 지켜내는 선택으로 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나 다음을 지켜내는 나의 선택. 네. 전직. 0908님도 저도 광고회사 관두고 패브릭 제품 공방 차린 지 벌써 6년 차네요. 오. 이런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8281님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요.
포크레인, 로더 등 건설 기계가 많은데 인력은 늘 부족합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 트렌드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잠시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증시 상황 좋았었는데요. 코스피는 0.59% 오른 2623, 코스닥은 0.34% 내린 729 가리키고 있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미래생활 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컬처와 함께 K뷰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정말 돈 잘 벌고 있거든요. 그 기술력부터 산업 동향까지 같이 또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